왼쪽은 환자분의 엑스레이고 오른쪽은 정상인의 엑스레이입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우측의 뼈 간격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좁아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면서 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픈 사람이 제일 큰 손해를 본다 라고 저희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 100대 빵 80대 2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제일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고 외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2부로 나누어서 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 2부도 빨리 만들어지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의원을 가면 안 되고 병원을 가는 게 더 나은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교통사고 합병증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목 통증이 생기는 교통사고를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어떡하십니까?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뒷목 잡고 내리죠. 뒷목 잡고 나 이러면서. 자, 그래서 목 통증이 흔하게 생깁니다. 목의 구조는 신경과 그리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뼈,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달걀 낙하 시험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달걀, 즉 신경을 싸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가운데 있는 계란도 깨어지고 주변의 나무젓가락도 다 박살날 수 있습니다. 목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둘러싼 다른 뼈 같은 조직들이 다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신경을 둘러싼 다른 뼈, 관절, 인대 같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니까 정형외과를 걸어가지는 못하시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시게 되겠죠. 하지만 밖으로 보는 외상이 없거나 사고가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귀가하시거나 또는 보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한숨 주무시고 다음날 되면 목이 엄청 아파가지고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통증의 양상을 보게 되면 대개가 파란색처럼 당일은 조금 덜하다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경추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추염자는 근육과 인대가 손상받는 것으로서 그래프로 보다시피 파란색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되면 절반 정도 통증이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의원을 가셔도 되고요. 물리치료를 받으셔도 크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분은 그래프에서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점점 심해지고 치료를 하여도 반응이 없거나 더 심해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대나 근육을 굉장히 심하게 다치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있는 신경을 다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고가 크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이 작게 나와도 범퍼만 다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경우인지 한번 케이스 보겠습니다. 4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늘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병원에 오셨어요. 왼쪽은 환자분의 엑스레이고 오른쪽은 정상인의 엑스레이입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우측의 뼈 간격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좁아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환자는 오른쪽에 목이 아프고 어깨까지 불편하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편을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통증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분은 우측 어깨 통증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점점 심해지실 수도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처럼 조금씩 줄어들지만 아주 길게 2주 이상, 3주, 4주까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사고라고 해도 사고를 받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경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견적과는 다르게 통증의 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으면,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처럼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한의원보다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을 평소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나는 그냥 아프지 않았어, 목이 안 아팠어, 허리가 안 아팠어 하면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도 괜찮다, 뼈는 괜찮다, 난 계속 아파. 한의원을 다녀도 나는 계속 아파. 근데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이 이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합병증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거는 새로운 병이라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악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악화되는 내 기저질환을 찾으면 그 기저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내 교통사고 후유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몇 년 뒤에 이거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시 아프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처럼 아프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심해질까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몇 년 뒤에 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처럼 굉장히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때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면서 증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증상은 교통사고 때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아니라 기저질환의 악화로 보고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언제 한의원을 가지 말고 병원을 가야 하는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경을 싸고 있는 뼈, 근육,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경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꼭 한의원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목에 있는 신경은 팔로 가고요. 허리에 있는 신경은 다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프면서 팔이, 손이 불편하신 경우는 신경 증상이 강하게 의심되니까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 다리 쪽으로 쥐가 나거나 아픈 경우도 신경 증상이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한의원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통증이 호전이 적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것 또한 신경의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른 곳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